의도하진 않았지만 편집에 감이 부족하고 미비한 기자재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나누게 되어 다시금 죄송한 마음 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총회 설위원님, 이제 캐릭터는 다 만든 것 같고 다음 작업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젠 피모클레이로 의자를 만들 겁니다. 네, 이제 아크가 아크의 작업 의자를 만드는 거군요. 의자를 만들 때 아크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게 될까요? 네, 먼저 지금 피모클레이로 만든 아크 캐릭터 자체가 무게가 좀 됩니다. 피모클레이는 무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의자를 만들 때는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의자에 앉은 캐릭터와 의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 보이지 않게 뭐 크기나 아니면 형태가 달라 보이지 않게 의자에 앉아 있는 캐릭터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일체감을 주면서 아크는 장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게를 지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철사를 클레이 안에다가 넣는 건가요? 네, 그 캐릭터를 만들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클레이는 클레이와 클레이끼리를 붙이는 것, 특히 이제 넓은 면을 붙이는 건 상관없는데 좁은 면을 붙이는 거는 일단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작하는 방식이 일단은 구워서 단단하게 한 거에 또 구워서 단단하게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클레이의 작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이랑 클레이끼리 붙으면 일단은 그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힘대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클레이와 클레이 자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중간 힘대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자 그 엉덩이 바지 부분에 지금 이제 한번 구워 나온 것 같은데 굽기 전에 아크가 저기에다가 그 베이비 오일을 바르는 것 같은데 왜 그 성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베이비 오일을 발라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앞에 캐릭터 작업할 때도 베이비 오일을 바르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는 베이비 오일이 이렇게 몸하고 어깨나 뭐 몸하고 발 부분이 이렇게 붙이는데 그 떨어지는 면을 채우는 거라고 그 문대서 채우기 위해서 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는 건 작업을 하게 되면 손에 지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묻는 것들을 닦아내기 위한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이비 오일을 붓기 전에 베이비 오일을 한번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러니까 발라주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에서 묻어 나와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이 어쨌든 길 수가 없어서 짧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그 바르는 것처럼 나오는데, 바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지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군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뭐 이렇게 보풀 같은 거 묻은 것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거군요. 일단은 어쨌든 영상에서는 뭔가 색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코팅을 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군요. 네, 아크도 일단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클레이 작업을 한 20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참고를 많이 했어요. 지금 아크 영상이 대체적으로 15분 이상 작업들이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한 7분 정도, 그리고 한 10분 정도, 11분 정도 이렇게 작업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상을 보는 건 10분이지만 보통 작업 시간은 3시간에서 아크 같은 경우는 12시간, 뭐 10시간 이렇게도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이제 노하우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클레이는 어쨌든 완전히 붙지는 않지만 공기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온도에 따라서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머 클레이가요. 뭐 일반 컬러 클레이도 마찬가지. 컬러 클레이나 에드 클레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붙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굳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손가락 지문이 받으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흉터처럼 이렇게 그 클레이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녹여서 이제 물이나 아니면 오일이나 이런 걸로 녹여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뭐 보풀이나 먼지 같은 것들 많이 묻으니까 굽기 전에 그게 그러니까 오븐에 들어가는 상태로 그 부분을 굳혀버리면 그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피머 클레이 같은 거. 컬러 클레이는 말라도 물을 바르면 다시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피머 클레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한 몇 초 사이에 지나가는 영상으로 나오는데 적어도 한 굽기 전에 충분히, 그러니까 녹이면서 발라서 녹이고 녹인 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이 없는지 체킹하고 그런 작업들이 저 안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이제 배경만 깔려 있는, 그리고 뭐 텍스트 간단하게 텍스트만 있는 영상들을 보실 때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아크가 좀 띠라고 작업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실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업을 하다 보면 아크가 아니더라도 실수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걸 담지를 못해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크 영상은 한 15분에서 뭐 길면 20분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안 보죠. 집중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올리시는 영상이 5분 아니면 10분 이렇게 작업들 하시는 영상들을 보면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저 의자 부분에 그 하단부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영상에서는 빨리 붙여야 되니까 저걸 본드를 붙이거든요. 강력 접착제를. 근데 강력 접착제는 일단 강력 접착제가 갖고 있는 접착 형태와 목공 본드가 갖고 있는 접착 형태가 달라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크가 본드 편에 대해서 또 한번 올릴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 그 강력 접착제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크레이를 파고 크레이와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크레이가 떨어져 나가는 개념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공 본드로 붙여놓으면 단단하게 붙거든요. 근데 목공 본드는 알다시피 굳는 속도가 상당히 깁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그거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노하우들이 조금씩 감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게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아크는 다크월드를 만들겠다고 아주 거창한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의자 작업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의자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아크가 원래 저거를 밑에 하단부를 바퀴 형태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바퀴를 작업하다 까먹은 것 같아요. 제 띠라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일단 의자 작업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업 책상을 작업을 하나요? 작업 책상은 아크가 뭘로 만든다고 하던가요? 예, 이제 작업 책상을 이제 아크가 작업하는 듯한 작업 책상을 만들 거고요. 작업 책상은 이제 하드 스틱하고 그 다음에 꼬치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꼬치는 얇은 꼬치가 아니라 약간 두꺼운, 그러니까 다리 부분에 들어갈 약간 두꺼운 꼬치를 작업할 겁니다. 작업 책상을 만드는데 아크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게 될까요? 야, 일단은 넓은 책상을 작업 책상이 좁아갖고 아크의 로망이 넓은 책상이라 넓은 책상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아마 원목, 그러니까 원목 질감을 하드 스틱 위에 표면에 나와 있는 질감을 살리면서 하는 원목 질감을 살리면서 약간 어두운 계열의, 그러니까 좀 빈티지한 그런 스타일의 작업으로 이제 작업 책상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직각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플라스틱자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이제 아크가 이번에 하드스틱을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쇠자로 구비를 했고요. 칼질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저번 크램프보드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긴 자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손에 이제 안 먹으니까요. 아크도 한번 먹었잖아요. 조심하세요. 예, 이제 색을 입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본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색칠을 하고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짙은 색으로 밑베이스를 깔고 있는데요. 본딩을 하기 전에 저렇게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딩하고 색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드스틱 같은 경우에 지금 저런 방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게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하드스틱은 바짝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말라있는 상태에 이제 물기가 이제 가미가 되면 이제 디틀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디틀림은 본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라면 이제 발라두고 이제 말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딩하기 전에 이제 디틀림을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밑베이스를 저렇게 까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디틀림을 잡기 위한 방식이군요. 지금 물감이 아크릴 물감 맞죠? 아까 아크릴 물감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아크릴 물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딩하기 위해서 OHP 필름을 깔아놓고 이제 본딩을 준비하는데, 아크는 좀 특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 본드랑 이제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하드 스틱 자체에 이제 물감을 입히기 위해 검은색을 이제, 그러니까 짙은 색이죠. 짙은 색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저 위에다가 목공 본드를 바로 발라서 작업을 하면 저기에 이제 이질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가 붙어 있는데 그 사이가 이제 투명하게 이제 막이 생기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 되게 모양이 그러니까 좋지가 않거든요. 본드 위에는 색이 일단은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이랑 이제 본드를 같이 섞어서 저렇게 이제 색을 칠해서 잡아두면 이제 저것이 하나의 판때기로 만들어 갈 때 이렇게 붙여놨을 때 이제 이질감이 적어져요. 물론 이제 마르고 나면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반딱반딱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다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크릴 물감이랑 본드를 같이 섞어 쓰는군요. 일단은 뭐 잘만 나온다면은 어쨌든 이질감은 안 생길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크릴 물감을 본드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그거는 급할 때. 뭐 강한 건 아닌 뭐 약한 부분에는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렇게 발라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목공 본드는 물에 되게 약해요. 근데 아크릴 물감은 물에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티슈로 이제 그 본드가 이제 밖으로 침범한 밖으로 이제 퍼져나간 부분이 이제 반딱반딱하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물티슈로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닦아내고 나면 그 부분에 안쪽에는 색이 먹어 있는 상태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반딱한 부분만 이제 닦아내면 되니까 저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러면 무슨 작업이 남은 겁니까?
네, 이제 판의 모양을 잡고요. 이제 모양을 다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지금 본드가 처리되어 있는데 소금으로 억지로 뜯어내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댈 겁니다. 밑에 이제 판에 이제 그 다리 부분이랑 연결되는 가이드. 보통 이제 책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로 일단은 잡아주면 단단하게 붙거든요. 본딩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안쪽에서 본딩을 하시고요. 왜냐면 바깥쪽은 어쨌든 보이는 부분이고 안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안쪽으로 이제 본드를 달아서 이제 본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안쪽으로 일단 지금 본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작업을 하게 되네요. 다리 작업,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네, 저 작업으로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기반 베이스 작업을 한 겁니다. 베이스가 되는 색상을 칠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이제 빈티지 색상을 입히는 작업을 할 때 톤 업, 톤 다운, 톤 업, 톤 다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톤 다운은 저거는 그냥 톤 업 시킨 것도 아니고 톤 다운 시킨 것도 아니고 베이스 색상이에요. 이제 저 위에다가 밝은색으로 이제 나무색이죠. 나무색을 입혀서 톤 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을 구현할 거예요. 숙제화 물감은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검정색일 때 위에다가 이제 밝은색을 입히는 게 불가능한데 아크릴 물감은 그게 가능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밝은색으로 톤 업을 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톤 업 시켜놓고 이제 사포로 이제 긁어낼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톤 다운 시키면서 이제 마감을 짓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톤 업, 그러니까 밝은 색상을 먼저 칠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뭐하러 베이스를 일단 색상을 작업을 하나요? 네, 베이스 작업은 일단 사포로 톤 업을 시키거나 톤 다운을 시키거나 이렇게 뭐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때 밑에 있는 기반 색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포로 이제 톤 업을 시킨 다음에 사포로 긁어내는 작업을 할 때 이제 나무 색깔이 보이면 그러면은 그 부분은 또 색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빈티지 색상, 그러니까 오래된 듯한 느낌의 나무, 그러니까 색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베이스 색상을 일단 밑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놓으면 이제 긁었을 때 긁은 그 위에서 이제 긁혀서 나와도 저 긁어져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거든요. 색이. 그러니까 톤 업을 시키고 톤 다운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베이스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긁혀 나갔을 때 맨 밑에 있는 색상이라는 거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그 솜인가요? 저 솜으로 찍어 바르듯이 바르고 붓으로 바르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솜은 아니고요. 스펀지인데 일단 스펀지인데 다이소에서 파는 미용 스펀지예요. 저게 밀도가 높아요. 그냥 일반 스펀지는 구멍이 자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저거를 쓰냐면 그러니까 붓으로 사용했을 때 지금 앞쪽에는 이제 넓은 면이지 않습니까? 넓은 면에 붓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넓은 면에 붓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크는 지금 상당히 물을 많이 섞어서 조금씩 톤업시키고 조금씩 톤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붓자국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일단은 어쨌든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저게 되게 좋아요. 저 미용솜이 촘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를 아주 부드럽게 바르면 자국이 거의 안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아크는 좀 찍어 바르는데 물론 이제 좀 빨리 지나가는 형태로 지금 작업을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니까 되게 거칠게 찍었는데 원래 지금 저 자체도 지금 거칠게 찍고 있기는 하고요. 저걸 되게 부드럽게 찍으면 자국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프라모델 같은 작업을 하실 때도 저 부분이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색을 고르게 칠할 때는 저 솜을 잘 칠하면 좋습니다. 저게 밀도가 높아서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네, 지금 톤업에서 이제 다시 톤다운 형태로 색을 칠하는 것 같은데, 물기가 상당히 묽은데, 저렇게 하는 게 나은가요? 근데 지금 빈티지 책상을 만들 때는 저 방식이 나은 게, 저게 지금 이제, 얼마나 지금 영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지금 한 세 번, 네 번 이제 저 물기로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톤다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발라서 여러 번 먹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책상 작업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그럼 뭔 작업이 남았습니까? 이제 작업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여기서 작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책상이 너무 황해 보여서요. 일단은 만들기는 했고 색상도 이제 적당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기에 이제 작업판이랑 이제 뭐 가령 공구들 같은 거를 좀 올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만들고 있어요. 쟤는 그냥 저렇게 그냥 계획 없이 작업하는 것도 좋아해요. 네, 책상 위에 이제 올라갈 공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 거군요. 근데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길래요. 예전에 아크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저런 거 자꾸만하게 만드는 거 저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변태들 작업이라고 예전에 한때 얘기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스톱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막 이렇게 그 클레이들 가지고 작업할 때도 저거 작업하기 싫어갖고 제가 그만둬 버렸거든요. 한 석 달 고생하고. 근데 결국은 때가 되면 하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벤치 니퍼 같은데 뭐 니퍼랑 벤치랑 망치랑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이제 마무리하겠지요. 저거는 일단 클레이 중에서 피모 클레이로 만들고 있고요. 저거 아마 이제 구워내고 작업하고 구워내는 형태로 이제 작업이 이제 끝날 겁니다.
아크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저 작은 작업들을 꾸역꾸역 작업하고 있네요. 그냥 아크 성격이에요. 아크 성격이. 저거 아마 돈 주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거 안 만들 거예요. 쟤는 그냥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비어 보이네, 여기서 험해 보이네.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작업 시작하면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작업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영상 저거 만드는 영상 저 작업에만 최소한 1시간은 작업했을 것 같아요. 지금 속으로 아마 부글부글 끓는데 어쨌든 눈앞에 만들어진 거 한 두어 번 실패하면 아크가 또 눈이 또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두어 번 한 실패해 보고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거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아마 기를 쓰고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저거 하고 나면은 몸져 누울 거라고 저는 500원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은 한 편으로 기획하였으나 두 편이 돼버린 아크 캐릭터와 의자, 책상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모자람이 많이 보입니다. 제 모자람을 반성하며 성장해 갈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빠크래프트는 다크월드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작업물 제작 영상과 한동안은 더 해설 방송 등의 DIY 제작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제작하려 합니다. 아크는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그럼 굿자!